네,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이번에 급등을 했었죠.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증시가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급등으로 했죠. 이렇게 쭉 보시면 나스닥이 3%, 반도체 지수가 5%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로 결론은 이제 이거잖아요. 어떻게 미국 증시가 급등을 마감한 후로 과연 그렇다면 미국이 진바닥을 형성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나라 증시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간은 5월 15일 날 새벽 0시 43분입니다. 저도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고 토요일은 제가 녹화를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진바닥을 형성을 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분석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차트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좀 객관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이제 미국 그 연준 뭐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떻고 그건 앞으로 예측할 수 없잖아요. 연준 의장이 무슨 말 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 분석은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왜 그거는 정해받은 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요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게 방향성이라는 것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거를 알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것만 알면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응? 그렇죠? 이거를 알려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초보더라도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 양봉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그 종합지수인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분기봉이에요. 분기봉이라는 건 3개월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게 분기봉이에요. 자, 이렇게 대세로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에 대세 상승기로 갈 때는 양봉. 이게 양봉이고 음봉이에요. 이 색깔이 음봉. 이게 색깔이 양봉.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양봉이 나오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음봉이 나오니까 살짝 밀리고. 그리고 양봉이 나오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니까 빠지고. 계속 올라가죠. 자, 그리고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대세 하락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음봉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주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걸 아는 게 궁금하잖아요. 결론이 그거죠. 그런 거 다른 거 그 외에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가장 알기 쉽게 아는 방법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그 방향성을 아는 방법은 양봉. 양봉은 매수의 힘, 상승 방향. 음봉은
매도임, 하락 방향. 그리고 그러면 차트를 볼 때는 연봉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분기봉을 보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큰 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아마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나 뭐 다양한 이런 것은 좀 어려워요. 그 전문가들 설명하면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10분만 지나면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는 그랬고 저도 지금도 다른 유능한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저기 모르는 단어더라도 유시간이 설명하니까 시간이 1시간 지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했으니까 자, 분석할 때 연봉을 보죠. 연봉, 분기봉, 월봉, 주봉. 그렇죠? 자, 이번에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자, 미국을 보자고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증시를 자, 보자고요. 미국 나스닥.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연봉. 자, 연봉으로 한번 봐보세요. 연봉을 보면은 2003년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잖아요. 그때 2003년에 얼마였습니까? 대략 한 뭐 1500, 10배가 상승했어요. 10배가. 10배 이상이. 과거에도 나스닥을 보면 이때도 보면은 275에서 5000까지 상승을 하니까 자, 연봉을 보니까 이거 음봉이니까 뭐 1년, 2년, 3년까지 빠져버리네요. 엄청나게 이격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도 보면은 짱대 음봉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왜 무슨 대세 상승이냐고요. 간단하죠? 자, 여기도 양봉일 때는 올라가잖아, 이렇게. 매수의 힘이니까. 근데 지금은 강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그럼 혹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했는데 물려가지고 있는 분들,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일단 왜? 나는 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만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박병준 매니저는 여러분들 듣기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진실. 자, 분명히 이거는 하락인데 방향이 하락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아라고 회원님 요거는 하락하다가 딱 오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계속 하락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쵸? 여러분들 전문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해 주는 게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게 하락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하락이 아니다라고 듣기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락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전문가입니까? 그렇죠?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 전문가가 무조건 싫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드리면 자꾸 이렇게 그 전문가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월 달에 말해가지고 계속해서 맞춰왔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으로 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박병주 매니저의 이제 강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이제 받는 방법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박병주 매니저가 운영하는 그 박병주의 주식 밴드 거기에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거기다가 이제 요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해서 올리잖아요. 녹화를 해서 올리지만은 박병주의 주식 투어 이제 거기서는 제가 실시간 합니다. 그래서 박병주 주식 투어가 아니 박병주의 그 주식 밴드입니다. 주식 밴드. 거기를 간단히 소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입니다. 자, 박병주 주식 밴드예요. 보이시죠? 여기다는 제가 자료를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래서 어제도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나서 제가 거기다 약간 분석해서 올려놨어요. 자, 박병주의 주식 밴드. 여기를 꼭 가입을 해야 되겠죠. 박병주의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 여기다가는 또 종목에 대해서도 무료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이 알게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자, 여기 지금 네이버 검색창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라고. 혹은 스마트폰에도 네이버 검색창에다 이렇게 치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2분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다가 제가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또 각종 자료도 올리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또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뭐라고요? 방향 위로 아래로 이걸만 하면 돼요. 이것을 알고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것은 아까 여기 그래프에서 보았다시피 자, 여기 미국 증시예요. 보시면은 연봉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양봉 올라갔죠? 양봉이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음봉 계속 빠지네요. 이렇게. 자, 지금은 빠지고 있어요. 오래 봤더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연봉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분기봉을 보겠습니다. 분기봉. 자, 분기봉이라는 거는 뭐냐면 3개월. 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월부터 6월. 그다음에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인데 요거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이거는 분기봉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왜 중요한가는 요거는 거기까지는 내가 우리 여기서 말하기는 그러고 우리 정의원들한테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분기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기봉으로 보면은 올라갈 때는 양봉으로 계속 내줍니다. 자, 빠질 때는 자, 특히 대세 하락일 때는 4분기 연속으로 빠지네요. 자, 4개니까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은 봐봐요. 자, 올해 1분기 미국 안 좋았어. 그리고 2분기는 4월부터 6월이잖아요. 지금 이게 2분기예요.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왜 올라간다 그래요? 그거를 자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는 뭐냐면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리가 되네요. 양봉은 매수임 상승, 음봉은 하락. 볼 때 이제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월봉을 보고 주봉 보고.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 하면 안 되지. 색깔만 구분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월봉도 보세요. 미국 나스닥입니다. 미국을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4월이었어. 4월 많이 빠졌잖아요. 5월 음봉이네요. 계속 지금 4월 지금 여기 5월 달에 음봉으로 진행되게 있어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계속 이미 이렇게 추세가 정해져 버렸네. 추세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대세 하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연봉에서 자, 이격도라고 있는데 어느 가격이나 많이 오르면 반드시 빠져요. 대세 하락이죠. 대세 하락 아닙니까? 요것이 연봉이 양봉으로 되면 아니지만은 대세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주봉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자, 주봉도 보더라도, 자, 여기 지난주, 이번 주도 하락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은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깊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일단은 미국은 지금 현재는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미국 나스닥은 벌써 많이 빠졌어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0주까지 뺐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 S&P 500 미국 우량주만 있는 이것이 바로 S&P 500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게 이제 이제 여기 3,858까지 와가지고 이제 20%를 깼는데 자 요거 S&P 500을 보면은요 S&P 500도 보면 똑같습니다. 연봉이 음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기봉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분기봉도 이게 지금 2분기인데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월봉도 빠지고 있고요. 자 주봉도 빠지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그 기법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요 일간을 보시겠습니다. 일간을 보시면 S&P 500을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빠질 때는 대세 하락으로 빠질 때는 이렇게 A, B, C로 빠져요. A, B, C. 그러면 여기 A 안에서도 5개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5개. 여기가 A파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고 이게 C가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특히 여기서 자 빠질 때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A고 B고 C인데 특히 요 A의 저점을 깨고 나면 지금 이제 C카는 충격파락에서 급락파동이에요. 파동인데 여기 A 파동에 깨면 함부로 저점이 어디다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10파동은 무서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미국 블랙 먼데이에 나왔던 그 이제 파동인데, 자, 블랙 먼데이 1987년에 벌어졌잖아요. 여기를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와서 빠질 때 A, B, C 이렇게 빠졌잖아요. 특히 요 저점을 깰 때, 자, 요 모양을 한번 잘 봐봐요. 자, 보시면 쌍바닥처럼 보여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되밀릴 때 여기 또 요 지점을 깨고 내려올 때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블랙먼 요 그때 하루 만에 여기서 5% 빠졌고 그 다음에 다음날 20%를 뺐어요. 하루 만에 20% 빼서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를 기억 잘 하세요. 요거 쌍바닥 같았죠? 근데 거기를 깨니까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요 설명을 왜 드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파동의 진행이 무서운 것을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렇잖아요. 자, 여기서 쌍바닥이 보여서 올라 나왔는데 여기를 깼잖아요. 여기를.
그러면 깨고 나서는 본격적인 지금 무서운 시파가 진행 중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나스닥도 보시면 똑같아요. 나스닥도 보시면은요. 나스닥 보시면 이제 요것도 여기 하나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서 자, 이거는 다우지수네. 다우지수. 나스닥을 보시면은요. 아까 했던 걸 나스닥을 봐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은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하나 A파가 끝났는데 쌍바닥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올린 데가 B파인데 요 자리를 깨고 나서 강하게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죠. 요걸 봐봐요. 블랙 먼데이 시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 S&P 아까 500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블랙 먼데이 시절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쌍바닥처럼 보인 자리를 뚫고 넥라인이네. 거기를 깨니까 폭락이 나오잖아요. C파는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그거를 지금으로 땡겨 와서 보면은 자, 나스닥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깨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하락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3.8% 올랐죠. 이제 그 5월 14일 날 이게 토요일 날 우리 나왔잖아요. 급등으로.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이거 미국 증시 다 빠졌다 이제 안심하고 올라간다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C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만을 깬다고 봅니다. 나스닥이. 이거는 왜 갑자기 반등이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단기간에 13,000부터 해가지고 11,100까지 뺐잖아요. 많이 뺐죠. 거의 20%를 뺐잖아요. 거기에 반등이다. 자, 그러면 요것에 제가 요 근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예전에 여기 봐봐요. 미국이 저는 지금 미국의 흐름을 여기로 저는 보거든요. 미국의 그 IT 2000 이제 요때입니다. 미국 그 2000년 IT 법을 고기를 붕괴되고 날 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도 보시면은요. 그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여기도 이렇게 이제 넥라인을 깨고 내려올 때 보면은 자, 내려올 때 보면은 급락하고 나서 상승할 때 보면은 여기도 하루 만에 5.78%가 상승해요. 이때 5.78%. 그러면은 자, 이제 지금 보면은요. 그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여기 5,100에서 지금 3,000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고점에서 거의 40%를 뺐어요. 그리고 지금 요 직전 저점하고 비슷하게 여기 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지금 여기 요 지점이 고점에서 40%를 뺐으니까 지금은 29% 빠졌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요 지점하고 여기 양봉으로 끌어올린 자리에서 여기도 끌어올렸네? 라고 사람들은 해석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니까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때 여기서 보시면은 7%나 끌어올렸거든요. 이제 하나 끝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딱 놔두고 보면은 하락이 끝나서 이제 쌍바닥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후로 막 본격적으로 빠져나가요. 그러죠. 특히 이제 이때도 여기서도 저점이 있는데 여기서 다음날 또 5.8% 올라가니까.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 넥라인, 요 넥라인 여기 요 자리, 요 자리를 다 요 자리 요 부분을 한번 깨니까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릴 때 5.7% 들어 올리니까 왜 바닥이네. 왜 엄청나게 많이 40%더 빠졌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스닥이 여기에요. 2022년 5월 14일이 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빠질 때 다시 반등 줄 때 여기서도 뭐 하루에 막 10%씩 올라요. 그럼 10%씩 오르면 바닥에서 강하게 오르니까 진바닥이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아니라 이겁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면 요 여기까지 A파의 쌍바닥을 여기 넥라인을 여기서도 요 넥라인에서 지금 여기서 한번 강하게 올랐잖아요. 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C파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워낙 단기간에 한 20% 빼니까 미안해서 다시 반등 준 거지 뿐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근거는 일단은 연봉으로 봐봐요. 지금 저는 여기라고 봐요.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빠지잖아요. 또 봐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연봉이 하락이요. 응? 그리고 분기봉도 하락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하락이에요. 지금 그래프 자체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그러면은 어디까지 딱 봐주겠어요. 어디까지 빠지? 여기까지 세사람들은 많은 빠지겠죠. 여기까지. 여기가 지선이 있으니까 저는 9,800 정도는 빠진다고 봅니다. 나스닥이. 그럼 S&P 500은 더 위험합니다. S&P 500은 여기까지 3,300. 그러면은 S&P 500이 지금 3,300까지 온다면 거의 20%가 빠져요 앞으로. 그러면 20%가 빠지면 우리나라 2,600에서 20% 빠지면 2,000 가는 거지 2,000. 한 2,050 정도. 자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르면 빠져요. 이렇게 엄청 올랐으니까 요 이격도가 크니까 좁힌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론을 좀 생각해야 한다면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려요. 자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애플은 더 심각합니다. 애플은 더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애플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자 애플을 보면 이 종목이 진짜로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 봐봐요. 보이지 않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밑으로 틀었어. 그럼 밑으로 튼 거 어떻게 보면 추세를 그서 보면 돼요. 추세를 딱 그 월봉인데 월봉인데 추세를 그으면 되잖아요. 추세를 자 여기 추세를 깨버렸잖아요. 요 추세를 깨고 내려오고 있잖아. 여기 추세도 깼고 여기도 추세를 깼죠. 그러면 내려오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고평가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파동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본다면은 지금 파동이 자 이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많이 오른 다음에 A, B, C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A, B 여기 A의 저점을 깼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C 파동이 시작되지. 급락 파동. 그러면 저는 여기 100달러까지 온다고 봐요. 100달러까지 오더라도 비싸. 이 주식은 봐봐요. 얼마나 올라와 버렸는가. 비싸요. 봐봐. 주식이 뭐 계속 오릅니까? 그리고 내가 애플을 지난번 5월 제가 12일 그때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제가 분석을 했었죠. 애플이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잠시만 5월 그때 12일이던가요? 그랬었죠. 그 뒤로 내가 분석한 대로 애플이 엄청 빠졌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게 그러고 나서 지금 증시가 분석해 드린 대로 애플이 많이 테슬라가 빠졌어요. 제가 5월 7일 날 거품이 엄청납니다. 5월 7일 날 제가 테슬라는 분석했었는데 자기 매출액의 애플을 분석했죠. 12배. 비싸다고. 그리고 자기 테슬라 수익의 70배. 5월 7일 날 그런데 강의에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근데 제가 5월 7일 날 분석한 뒤로 0.5% 애플하고 시절에서는 테슬라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하고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자, 보시면은요. 애플을 제가 5월 7일 날 자, 날짜로 보면은 저 신뢰감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제가 이해 드립니다. 그럼 5월 7일 날이 언제입니까? 여기가 5월 7일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주말에 녹화를 했었는데 여기서 분석을 했었어요. 요 지점에서. 자, 여기가 5월 6일이었잖아요. 그럼 5월 7일 날이 주말에 분석했거든요. 그 제가 분석한 대로 애플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애플. 그러면은 애플도 요거를 분석해 보면 이거죠. 여기 A의 저점을 깨고 나서 속임수로 들어올리고 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애플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 종목이 계속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플이 급락이 나오면 반도체는 당연히 빠지죠. 왜? 애플 실적이 안 좋으면 반도체도 안 좋을 테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IT 관련주들, 국내 IT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 이런 종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종목 조심해야 되죠. 애플은 스마트폰 반도체, 스마트폰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또 스마트폰의 부품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럼 애플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도 안 좋을 것이고 하이닉스도 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보면은 크게 보면 이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보시면요. 봐봐요. 말도 못하게 올랐어. 근데 테슬라도 지금 비쌉니다. 이 테슬라도 요거 분석을 해보니까 질적 분석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A, B, C. A, B, C가 시작된 거지. 자 이렇게 크게 오른다 빠질 때는 A, B 특히 A의 저점을 깰 때 C 파동이 폭락이 나오죠. 그러면 테슬라가 빠지면 누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테슬라 2차 전지 업체들 영향이 안 좋죠. 2차 전지.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다면, 자, 미국 증시는 이제 제가 보기에 S&P 500이 특히 조심해야 돼. 요 S&P 우량주인데, 요 주식이 지금 안 빠졌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파동으로 본다면, 자, 파동에서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S&P 500 보시면은, 자, 어마어마하게 오른 다음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봉 보세요. 분명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왜 안 빠진다고 그래. 그리고 분기봉도 지금. 분기봉 그 봉 길이를 봐봐요. 매도 압력이 세잖아. 그냥 눈으로 한번 봐봐. 요것이 정답이야. 여러분 각종 뉴스보다도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월봉도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그 파동으로 보면은 지금 S&P 500은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요 A파의 저점, 그 다음에 반등 B파 왔죠? 그 다음에 A파의 저점을 깨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폭락이 나온다. 왜? C파는 A파의 저점을 깰 때부터 본격적인 폭락이 나와요. 요거를 예전에 요때로 한번 본다면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기 속임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참고로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뉴스를 나온 거 보니까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했어요. 국제 유가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여러분 국제 유가가 110달러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물가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이게 국제 유가거든요.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지금 이렇게 됐죠. 자, 요거는 차트 분석에서 보면은 차트 분석에서 보면 이게 딱 나와요. 여기 장기적인 2009년부터의 고점을 돌파했죠. 다시 요거를 확대하면은 돌파해가지고 거기서 자 기간 조정을 했는데 N자 패턴 요거하고 요것이 지금 붙어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지. 그러면 석유값이 끌어올리면 우리한테는 최악입니다. 왜? 우리는 석유를 전부 다 100% 수입하거든.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납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달러에 대비 약세를 보여요. 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달러가 공급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보세요. 유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위로 올라가게 보이잖아요. 그럼 유가가 위로 올라가면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비싸지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또 공격적으로 더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변해버렸어. 여기서 유가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 치솟아 가지고 130달러 돌파하면은 나중에 150달러 뚫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1달러를 짓고 그럼 미국만 보면 다른 국가들은 뭐 뻔하죠.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미국 요거 반등은 속임수였다. 자, 그래서 왜 그랬느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여기도 보면 단기적으로 폭락하니까 여기서 반등이 왔죠. 또 빠져요. 여기 넥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 폭락이 오니까 속임수 반등 또 빠지죠.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 우리나라는 이것이 될 줄 알고 5월 13일 날 한국 증시가 보시다시피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2.2%나. 자, 여기서 미국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자, 보시면은요. 미국이 이날 5월 12일 날 하락으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음 날 오히려 급등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요게 5월 13일이죠. 근데 5월 14일 날 미국이 급등으로 끝났어. 이때 반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반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에 급등으로 시작할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전부 다 기술적 차트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게 더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배웠던 것을 그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연봉 하락이죠. 자, 그리고 분기봉. 자, 보겠습니다. 분기봉 하락이죠. 하락. 자, 요게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2분기봉이에요. 하락이잖아요. 계속 하락이에요. 월봉. 자, 월봉을 보면 재밌어요. 여기 꼬리를 다 깨고 내려왔어요. 5월 달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월봉이 그랬죠. 꼬리를 다 깼잖아요. 꼬리를 깬 다음에 들어 올리고 있어. 꼬리를 깬 다음에. 그렇죠? 꼬리를 깬 다음에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자, 여기 박스권 하단을 깨가지고 박스권 하단을 깨서 들어 올린 다음에 그다음부터 많이 빠져요. 자, 제가 요거를 요거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미국도 빠진다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를 한번 봐보시죠. 여기도 자, 여기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깬 다음에 들어 올린 다음에 더 빠져버리죠.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미국발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10화가 진행 중일 때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때가 참 재밌는 케이스예요. 자, 여기도 지금 한 달 돼 있는 자리를 깼죠. 그래가지고 들어 올려서 아주 강하게. 여기서 무려 몇 프로 올라갔냐면, 무려 몇 프로가 급등했느냐면, 이때 6%가 급등했어요. 6% 폭등. 6% 폭등. 자,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을 자리를 깨니까 폭등했어. 이날 4% 거의 3.7% 6%. 그 이틀 만에 우리 지수가 10% 이상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오르네? 아니요. 그 다음부터 폭락이 나왔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기금이 3조를 샀거든요. 연기금이 3조 이상 샀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를 보면은 분기봉을 봐봐요. 분기봉 그때. 자, 분기봉이 계속 하락이었죠. 음봉. 자, 지금은 분기봉이 하락. 그러니까 요거 놓고 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음봉이니까. 그렇죠. 그 전문가들이 지금 다 뭐라 그래? 바닥이라 그래. 여기가 바닥이라 그래. 다. 지금 전문가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바닥이라. 여기 바닥이라 그랬어. 바닥인 척 하다가 또 빠지고 또 여기서 바닥이라 그래. 여기서도 그랬어요. 1월 달에도 그랬잖아. 1월 달에 바닥이라고. 바닥이라고. 그렇잖아요. 코스닥은 더 위험합니다. 코스닥은 내가 보니까 코스닥은 더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코스닥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있죠. 여기요. 여기 직전 저점을 이제 깨고 나서 다시 들어 올렸죠. 강하게. 그 다음부터 빠지면 이제 무서워요. 아주 무서운 자리예요. 제가 그러면 왜 무서운 자리일까 하는 거를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환율로 설명드릴게요. 환율로. 자, 환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율로 설명을 드리는데, 자, 환율은 먼저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환율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위기,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는 상승, 위로 올라가면 위기.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환율을 아까 제가 나한테 배웠던 요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그대로. 자, 그대로 봐봐요. 요걸로. 자, 양봉은 매수의 힘 상승 방향, 음봉은 매도의 힘 하락 방향. 볼 때 연봉, 분기봉, 월봉, 주봉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객관적이라니까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 항상. 자, 그래가지고 연봉 볼까요? 연봉을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12년 동안 계속 박스권으로 만들었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 요 2021년에 5년, 10년, 20년의 이평선을 양봉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정배열로 처음으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이게 오랜만에 만들어졌어요. 12년 만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우리한테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랬죠. 자, 얼마나 지금 보세요. 작년, 올해 환율이 지금 양봉으로 빳빳하니 가잖아. 그러면 원화가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위기, 즉 우리나라 주식, 채권, 부동산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중국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원화의 33%의 영향을 미친대. 중국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코로나로 중국은 지금 완전 봉쇄. 근데 전염병은 완전 봉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 면역, 집단 면역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70%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자연 면역이 돼야 전염병은 났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의학자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중국은 완전히 문을 닫잖아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중국 2분기가 4월달, 6월달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마이너스 나오면 지금 2분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자, 그러면 이번에 분기봉 볼까요? 분기봉? 이게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자, 분기봉을 보면은 계속 양봉이어 가지고 2008년 때 그때 우리가 6위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봐봐요. 계속 양봉이잖아. 양봉이면서도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초기. 5, 10, 20, 60. 요게 2분기. 2분기는 4월에서 6월. 그럼 환율로 보니까 2분기가 안 좋잖아. 뭔가 지금 뭐가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왜? 환율이 위로 올라가면 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유가. 유가가 또 110달러 돌파해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안 좋죠. 두 번째, 미국 안 좋아요. 지금 현재 미국 금리를 막 올리고 있어. 미국 잘못하면 1%짜리 금리도 올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오르니까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푸틴이 이제는 핀란드가 유로에 들어온다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 전쟁 일으켜버리겠다. 네 번째,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까지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미국의 요 보시면은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를 뚫었잖아요. 지금 여기를 완전히 뚫었어요. 그럼 110달러 가요. 110달러.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110달러 오르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그만큼 올라야 되니까 얼마까지? 1360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저 달러가 오르면 중국도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 위안화 지금 완전히 지금 급등하고 일봉을 봐봐요. 이 코스닥이 뭡니까 이게? 이게 위안화거든. 중국 위안화인데 요 말은 무슨 얘기냐?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왜? 중국이 위기가 돼가지고. 근데 뭐가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되냐면,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제 여기 달러 인덱 요거 미국이 자 보시면은 여기서 문제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이 아마 불편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왜 박병주 매니저는 안 좋은 것만 말하냐고. 저는 진실만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 말해서 지금 주식을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위로 박스권 안 깬다고 막 말하니까 주식을 더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 말 들으면 너무 불편하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아마 방송 들으면서도 아마 방송을 꺼버리거나 불편해서 막 상당히 좀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을. 자, 보시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미국제 10년물인데, 자, 미국제 10년물이에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인데,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0%대 수준을 유지했어요. 자, 그런데 0%대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중국에서 이때 미국 달러 가격이 쌀 때 미국 달러를 많이 빚냈어요. 많이 빚을 냈습니다. 미국 달러가 살 때.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막 무섭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올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걸 돈을 갚아야 돼.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자기들이 빌렸던 것에 앞으로 이자를 30%에서 40% 비싸게 쳐줘야 돼요. 비싸게 쳐줘서 갚아야 돼. 근데 지금 중국 기업들은 부채가 중국 GDP의 1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막 무섭게 앞으로 올린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IMF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도 침체인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러한 것은
그래서 중국 위엔화가 지금 무섭게 지금 약세잖아요. 그러면 중국 위엔화가 약세면 저는 중국 위엔화를 여기를 넘긴다고 봅니다. 여기를.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 달러화가 이제 완전히 하늘을 뚫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는 저는 이번에 여기를 뚫고 1300 일단은 1362원 그 다음에는 1550원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그럼 어떻게 그거를 봐봐요. 연봉을 봐봐요. 연봉 분기봉 봐봐요. 특히 올해 6월 달까지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6월까지 환율이 1350원 여기를 뚫어가 이렇게 왔다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오히려 약간 수그러들죠.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증시는 폭락이죠. 저는 그래서 올해 6월 달까지 진짜 조심한다고 봅니다. 미국도 안 좋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자리에서 1292원까지 왔어요. 요 1292원이 어디를 지나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여기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470. 근데 코스닥에 지금 여가 있잖아요. 환율로 보면 여기를 와야 돼. 근데 여기서 여기를 저점을 깼거든. 그래서 속임수로 들어 올려놓고 이제 무섭게 때린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는 그 1292원이 여기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번에 여기 저점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로 올려놓고 뺀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수가 여러분들 엊그저께 여기서 한번 빠질 때 지난주 목요일날 종목들이 완전히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지수가 저는 여기는 아니고 2000선까지 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반 종목은 매우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계속 끊임없이 2달 동안을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사두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사두라고 하니까 뭡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식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누가 주식하지 말한 게 여러분들 이거를 안 사고 다른 거 사잖아요. 일반 주식을. 어차피 주식합니다. 내가 주식하지 말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거는 제가 말했던 요 종목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 봐볼까요? 자, 보시면 주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현명한 방법을. 자, 지난달에 수익이 5.98% 나왔고 이번 달도 지금 4.86% 났습니다. 지난달에 5.86 수익이 이번 달 4.86. 그러면 두 개 합하니까 10% 넘어요. 반올림하면 복리니까. 그러면은 제가 요거 계속 권유를 했는데 이거 않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를 안 사고 다른 전문가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일반 종목 사가지고 돈을 버셨냐 이겁니다. 제가 주식하지 말라 합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이거 권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식 여러분 할 겁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내가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내가 다 바꾸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부라도 50% 정도라도 한 30%라도 이쪽에 둘 똑같아요.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도 우리 정회원들이야 인버스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80% 이상 갖고 있고 현금 10% 갖고 있어요. 우리 박병주 매니저 정회원들은 그래서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처음에 들으셔가지고 아마 왜 이제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 일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내가 들고 있으면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는 조금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박병주 매니저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이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현금 들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 돈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적이 박병주 매니저 역적으로 보이실 테죠. 역적으로. 왜? 지금 1000명 중에서 999명이 전부 다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일반 주식 들고 하면 회복한다고 하는데 박병주 매니저는 그렇지. 오직 혼자만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역적이죠. 여러분들 이 평화의 시대에서 전쟁으로 이렇게 험난한 시대로 갈 때는요. 우리 임진왜란도 터질 때 그 징후를 이율곡 선생은 말해줬어요. 근데 믿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당했잖아요. 금융시장도 그러더라고. 금융시장도. 막바지에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다 폭락하고 나서 이제 소수자 말을 믿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일반 주식을 팔아서 요 정도로 비중을 하고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현금은 한 20% 정도 들고 계시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권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요 부분이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거 속임수다. 속임수다. 아까 S&P 500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연봉 보시고 자, 분기봉 보고 월봉도 보고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요 라인을 깨고 나서 깰 때 한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 더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독하게도 여기서 이제 전부 다 했는데, 자, 요것도 우리나라 보면 간단해요. 연봉 빠지죠? 분기봉 계속. 자, 특히 분기봉이 4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대세 하락입니다. 어떻게 알아? 다 옛날에 통계를 보니까, 요 봐봐요. 4개 대세 하락. 5개 IMF. 여가 IMF. 그렇죠? 자, 4개 연속 하락. 4개 하락. 그렇죠? 4개 하락이 끝날 때 반등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그러면 4개 하락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6월 말. 그러니까 저는 6월 말에까지 상당하게 급락이 온다. 2000선까지는 온다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 미국이 올랐으니까 자, 5월 16일 날 내가 대체할 수 있겠네요. 왜? 그때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기대감을 가지니까. 그러면 박병주 매니저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 내가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나마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5월 16일 날은 덜 빠져가지고 그러면 일반 종목은 올라서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일반 종목을 비싸게 팔아서 이쪽으로 갈아타면 되죠. 혹은 현금 확보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매도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병주 매니저 계속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박병주 주식 투어 여기 꼭 구독 신청을 하시고요. 구독 신청하고 알람 설정하고 구독을 꼭 신청을 하세요. 구독. 여기 박병주 주식 투어 있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박병주 밴드. 박병주 주식 밴드를 꼭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박병주 주식 밴드 어떻게 가입한다? 네이버, 모바일이나 PC, 노트북 할 것들 전부 다가 네이버 검색창에다 이렇게 검색을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 현재 2200명이 저희 이제 등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은요. 저도 한번 바로 해볼까요? 바로 해보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바로 뜨죠. 바로 뜨면 내가 여기다가 실시간 종목을 주고 또 종목을 또 줍니다. 시황도 전달하고 꼭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박병주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 어떻게 한다고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자 스마트폰 할 것 없이 전부 다 PC 스마트폰 전부 다 네이버 검색창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2분밖에 안 걸려요. 가입하는데.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 오른다. 1000명 중에서 999명은 다 오른다 그래요. 한국경제TV 전문가들도 전부 다 그러고 MBN 골드 대부분이 다 그러고 뭐 MTN 뭐 다 그렇습니다. 바닥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박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한국 증시인데 연봉 그리고 분기봉에서 4개 연속 그리고 요거는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끝나면 6월까지 끝나요.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런데 일봉에서 기분이 나쁜 게 뭐냐? 여기를 다 깼어. 다 깨가지고 올린 척 하다가 그 다음부터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집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전에 전부 다 그래. 여기도 그랬잖아. 올해 1월 달에도. 올해 1월 달에도 거기를 깨자마자 무섭게 빠져보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또 비슷한 사례가 2008년 때 그때 당시에 연기금이 이제 여기 보시면요. 거의 요 자리에서 여기를 깨고 나서 자, 다시 이제 미국도 비슷하네요. 사정 10%를 그냥 끌어올렸어.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거의 34%를 뺐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34% 빼면 2600에 34%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950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지금으로 보면 여기서 1950까지 빼버린다 그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어디까지? 코스닥은 여기까지 빼온다 이거지. 여기까지. 제가 보면 코스닥이 더 무서워요. 특히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제가 여러분들 요런 자 요거 지금도 전문가들이 막 말하고 있는데 테슬라하고 자 보시면은요. 자 애플하고 테슬라가 지금 위험하다 그랬죠. 이쪽이 위험하다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요겁니다. 대만 반도체. TSMC라고 하는 회사인데 자 보시면은요. 그래서 대만 반도체를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대만 반도체를 자 보겠습니다. 대만 반도체를 보면 여기가 대만 TSMC잖아요.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를 요 넥라인을 깼거든. 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나는 여기까지 온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대만 반도체가 작년에 12월 달에 여기서 폭등을 할 때 여기 대만 반도체 영자로 TSMC입니다. 타이완 세미 컨덕터 그런 뜻입니다. 대만 반도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0년 11월 12일 날 완전 여기서 폭등을 시키죠.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을 합니다. 그대로 얌전히 있다가 여기 봐봐요. 여기서 2020년 11월 12일 날 폭등을 하죠. 얌전히 있다가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하이닉스도 그때 당시에 얌전히 있다가 자 11월 여기서부터 폭등을 하죠. 폭등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대만 반도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폭락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넥라인을 깨가지고 그러면 넥라인을 깨면 살짝 반등 줬다가 폭락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온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여기 갭을 메울 때까지 요 갭 메울 때까지 그래프상 그렇습니다.
요 폭만큼 빠지니까 요 폭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요 A 길이만큼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 대덕전자,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 기판 관련주도 같이 빠지죠. 심텍, 이런,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이수페타시스, 이런 회사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테슬라가 빠지니까 2차 전지, 코스모 신소재,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지금 완전히 박살났어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도 완전히 넥라인을 깨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요거는 대세 하락이죠. 대세 하락. 그럼 아마존이 빠지면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자꾸 빠진다 그러니까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대안으로서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박병주 매니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보느냐. 내년에 3월 달까지는 굉장히, 내년에 봄까지는 어렵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잖아요. 내가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버스 저기 안 사라는 다른 일반 주식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주식은 어렵다. 근데 인버스를 사면 되더라. 그리고 뭐냐면은 일부 테마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적주 괜찮아요. 지난번에 제가 5월 7일 날 방송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이 올랐었어요. 제가 말한 대로 거의 한 4%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한국가스공사. 요것도 제가 박병주 밴드에서 역시 한국가스공사를 백병주 밴드에다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예,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국가스공사를 추천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인버스만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안랩이에요. 안랩. 자, 안랩이라는 종목 있죠. 안랩인데 안랩은 일단은 재무구조가 좋죠. 안철수 씨가 대주주를 회사인데 안랩이죠. 안랩이라는 회사인데 안랩이죠. 코드번호 053800. 요거 안랩이라는 주식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죠. 재료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안랩. 자, 안랩이라는 회사를 왜 하냐면 6월 1일 날 그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합니다. 보궐선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분당 갑에서 나옵니다. 근데 분당 갑이 안랩의 본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가 된다라고 봅니다. 야권보다 훌륭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국회의원 이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라고도 거부했어요. 왜? 자기가 차기 대선에 야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된다면 안철수 씨는 상당한 어떤 그 정치적인 안정감이 되면서 대선 주자로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어떤 재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행동주의 펀드 세력이 들어왔어요. 안랩의 지분을 14.96%, 약 1,000만 주 정도를 매집을 했죠. 근데 얘들이 지금 자기들 요 가격으로 보면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한번 해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안랩 11만 4,500원인데 요 정도 사면 될 것 같고, 무료 추천주는 이제 여기 MBN 골드 박병주 밴드 있죠. 자, 여기서도 제가 할 건데 참고로 무료 추천주는 이렇습니다. 5% 이익. 자, 우리 아까 5% 이익이 나시면 그 다음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이런 종목이 5% 수익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박병주 매니저 정회원에 오셔가지고 목표가를 받으십시오. 왜?
돈을 벌어줬기 일단은 제가 약속을 지켰잖아요. 기브앤테이크 약속을 지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올리시더라고. 거기다 얼마에 팔았다고. 그거 20만 원 먹었어요. 그 20만 원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은 돈을 벌어줬으니까 그러면 회비 내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소탐대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회비 제가 돈을 벌어들인 분들은 특히 인버스 요 벌어들인 분들은 이제 오세요. 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회비 이거 아깝다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아, 돈을 일단 벌어들였으니까. 여러분들 손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매도를 중요한 거는 매도 시점이 중요하거든. 매도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혜원 오시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없더라. 없다고 한다. 왜? 누가? 정혜원들. 내가 다 해주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지금 새벽까지 제가 한 1시간 정도 넘게 했는데, 여러분들 또 오늘 약속이만큼 또 중요한 시점이라 여러분들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박병주의 밴드 요거 여러분들 요거 아시겠죠? 요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합니까? 네이버 밴드 거기다 검색을 해가지고 간단하죠. 이렇게 MBN 골드 박병주 밴드라고 했으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입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박병주 주식 투어 유튜브 요거 구독 신청을 꼭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